요즘 본벌 깨우기를 하고들 계실 겁니다. 제가 사는 이곳 경기도 광주 쪽은 연일 눈이 와서 아직 본벌을 깨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학입니다. 벌이 떼거지로 죽은 후 제가 안 하던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깨알 지식을 좀 주워 왔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동 양봉의 문제점과 해충 방제를 인근 양봉장과 같이 해야 효과를 높인다고 이야기했고, 기후변화 이후 자연의 리듬과 벌의 리듬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동기화에 대해 말씀해드렸습니다. 최근 일본 편에서는 왜 가을벌이 늙지도 않고 죽기만 하는가에 대해 좀 찾아보니까 가을 무더위로 인해서 가을에 서둘러 꽃이 지면서 일벌들이 여왕벌에게 사인을 주고 결국 산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양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제가 공부한 것 중 하나는 꿀벌이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주인에게 벌침을 놓냐고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벌들이 기본적인 인식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영바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바보면 벌들이 꿀을 따서 다 먹고 빈손으로 오지 무거운 꿀을 들고 집까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바로와 응애가 벌의 체액을 빨아먹는 게 아니라 벌의 복부에 줄지어 있는 조직층인 지방체를 흡입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간처럼 벌의 지방체는 살충제를 포함한 해로운 것들을 분해하는 것을 돕는데, 바로와 응애에 특힌 벌들은 면역체계가 붕괴하면서 약화하고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또 바이러스도 전염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윙바이러스 때문에 날개가 불구되는 벌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애가 모아둔 지방으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응애가 자동으로 싹 죽겠지 하는 생각은 오늘부터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방으로 월동한다고 하니까 또 벌통 내부에 pH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연구자들은 사과 식초와 물을 1:1로 섞어 분무하면 설탕물로 붕괴한 벌통 내 pH를 맞출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어느 양봉가가 진작부터 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최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와 응애의 강한 벌은 각 나라마다 있는 토종벌이라고요.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만, 중국, 유럽 등지에서도 자국 고유종이 카르니올란 종과 이탈리아계 벌보다 응애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는 토종벌과 교배를 해서 응애의 강한 새로운 벌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큰 양봉가들이 종봉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가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가셨는지 갈 계획인지 잘 모르겠지만 종봉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말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퍼듀 대학과 센트럴 주립대학의 연구원들이 다리를 씹어서 바로와 응애를 죽이는 마이트비터 또는 앙클비터로 알려진 벌들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또 네덜란드에서 취미 양봉하던 박스멀 씨는 많은 실패와 좌절 끝에 바로와 응애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꿀벌을 번식시키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어리스터 비 리서치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도 바로와 응애를 퇴치하는 꿀벌을 연구하고 있지만 꿀벌의 특성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특히 고유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벌과의 교미가 중요한데, 인간이 수벌을 단속하는 일이 쉽지 않고 수벌과 교미를 한 벌 중에도 속성이 다른 수벌의 침입으로 몇 년간의 실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로와 응애를 죽이는 벌은 생각과 다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응애로 인한 양봉가들의 고생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깐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없는 한 어쩔 수 없이 우리 양봉가들이 힘을 모아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봉판 빼내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이 좁혀져서 방제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스트립제, 속살만, 개미산, 마이트케이, 옥살산 등으로 방제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요즘은 과수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약도 희석해서 벌들에게 뿌리더라고요. 약만 계속 치다가는 한순간에 벌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태가 이러니 외국에서도 한두 명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모든 연구는 새로운 개체가 응애의 다리나 몸 일부를 물어뜯어 죽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종을 획득하는 방법의 하나가 약을 전혀 안 한 벌통 중 한두 통 살아남았다면 그 벌통을 자세히 관찰해서 그 여왕벌을 종봉으로 삼는 것입니다. 응애에게 취약한 것이 벌통과 벌통의 거리, 동종수벌들, 근친교배, 이동양봉 등인 걸 아셨다면 그 살아남은 유일한 벌통을 아주 멀리 가져가서 왕대를 만들어서 분봉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은 저처럼 약을 많이 안 해서 쫄딱 망한 벌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벌통이 60통에서 한두 통일 때 가능하지 60통에서 40통이 살아남았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것이 애들 장난처럼 그냥 해보는 것이지 이 살아남은 벌통의 여왕벌이 응애의 강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는 노벨 생물학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싹싹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